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후쿠시마산 생수 대 화장실 물 마시나입니다. 지난 주말 G7 만찬장에 올라온 일본 전통주, 이 12년 전 원전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지역의 쌀과 이 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일본은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외교전에 적극 나섰는데, 우리 정부는 여당과 야당 모두 상대방의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라며 대립 중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렇게 깨끗하고 양질의 물이라면 기시다 총리는 이것을 후쿠시마 표 오염 생수로 미국에 수출하십시오. 왜 그렇게 깨끗한 물을, 아까운 물을 바다에 버리랍니까? 국민의힘은 자민당 형제당입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마셔도 좋다는 영국 사람을 왜 국민의힘이 불러다 선동 홍보합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내송송 구멍탁 수준의 괴담을 앞세워 국민의 공포를 자극하고 반일 정서를 부추겨봐야 이제 국민들께서 더 이상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네, 처리된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일본이 식수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지적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G7 회의가 열리고 있던 지난 주말 이 장외 투쟁에 나섰는데요. 확실한 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 쓸모가 없고 위험한 물질이나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 불러다가 그 아까운 돈 들여서 헛소리 잔치 하는 것 옳지 않다. 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그럼 이재명 대표는 화장실 물도 드시냐며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지만 정서 때문에 마시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옛날 사드 괴담이나 광우병 괴담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화장실 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하수 처리해서 그 물을 그러면 우리가 수영장 이런 데 쓸 수 있습니까? 버리는 물에 대한 정서가 있는 겁니다. 네, 이 오염수 시찰단이 후쿠시마에서 현지 활동을 시작한 오늘 민주당은 이 세 가지가 없는 시찰단은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가장 먼저 이 민간인 전문가가 빠져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측에서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라든지 고려를 해서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민간 전문가는 포함하지 않는 걸로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왕따가 돼 있다시피 하거든요. 왜냐하면 깨끗하다는데 거기서는 근데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폐기물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체에 유해하고 또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적절하지 못한 부당한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산무 깜깜이 시찰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네, 이번 시찰 언론의 공개 일정도 정해진 게 없어 일본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일까 우려된다면서 이 무엇보다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본이 하는 거는 전혀 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뭐를 하나 떠가지고 검사를 그 자리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바로 이제 IAEA가 지금 하고 있고. 네, 앞서 시찰단은요, IAEA가 이미 시료를 채취해 분석 중이라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현재 민주당은 이 시찰단뿐 아니라 IAEA의 검증 자체도 믿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2년 전 문재인 정부 때를 생각하면 내로남불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한국의 시찰단까지 더해져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 진일보되고 있는 이 시점에 여전히 민주당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뻔뻔한 내로남불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해양 방출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그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민주당이 돈봉투와 김남국 코인 사태를 덮기 위해 오염수 문제로 시선을 돌리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요. 당장 올해 여름부터 방류가 시작되는 오염수, 이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마음 역시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제주에서는 이 오염수 방류를 막아달라는 해녀와 어민들의 해상 시위가 있었는데요. 이 오염수는 전 세계의 바다로 흘러나가죠. G7 다른 나라는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G7을 기해서 환경장관 회담도 했는데 거기서 일본 측 장관이 이거 후쿠시마 그들이 얘기하는 처리수 방류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독일의 환경장관이 우린 절대로 그 방류하는 거 찬성한 적 없다. IAEA의 공신력을 인정했을 뿐이지 IAEA가 철저하게 검사하고 그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방류하는 거 찬영하고 찬성한 건 전혀 아니다. 그러네요. 이번에 G7에서도 그 방류를 환영하고 찬성한다 그런 말을 사실 기시다는 얻으려고 그랬는데 그 말은 빠졌고요. 없었어요. 네, 김진리 에디터님, 방금 전 들으신 내용, 이 독일은 IAEA 검증 인정한다. 하지만 이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거나 환영하는 내용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어제 밝혔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입장을 시찰단에 반영할 때 거의 일본 측 요구를 들어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 독일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지난번에도 방류 G7 이제 개최국인 일본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G7이 환영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려고 하니까 독일에서 반대를 하면서 이게 IAEA 검증을 이제 지지한다 이 정도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탈원전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온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IAEA에 이제 믿을 수 있느냐 하나는,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은, IAEA가 이제 국제 기구는 맞는데 이게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라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하는 국가들의 연합체 모임이에요. 네. 한 200여 개 좀 안 되게 이제 가입돼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1986년에 체르노빌이 이제 원전이 폭발을 하고 2005년, 2006년에 이제 각종 20년 뒤에 보고서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IAEA가 한 게 있고요. 그리고 WHO가 별도로 또 추산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토치 보고서라고 민간 과학자들이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사망 말고 간접적으로 갑상선 암으로 인해서 발생한 암이 얼마나 되느냐 그때 IAEA는 4,0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WHO는 최대 9,000명까지 사망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민간 보고서인 토치 보고서에서는 93,000명까지 사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과학적 사실이라도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AEA를 거짓말은 하지 않겠지만은 가장 최소화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이제 이런 우려가 하나가 있는 거고, 이슈가 하나 있는데 IAEA 보고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하루에도 100톤씩 매일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하수하고 이거를 식히기 위해서. 네. 그래가지고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더 이상 이 탱크를 늘릴 수가 없으니까 오염수를 다시 이거를 식히는 데 씁니다, 지금. 그러니까 또 붓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균질하게 지금 이런 방사능 물질이 있느냐, 그게 지금 그래서 무작위 추출 표본을 해야 된다,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게 IAEA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일본 측이 가장 깨끗하다고 하는 것만 주는 거를 받아들이는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게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G7 정상회의를 통한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두고 여야의 평가는 극명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대통령실의 심리적 정신 승리가 대단합니다. 이러니 웃기지도 않는 심리적 G8 운운합니다. G7, G8은 들어봤어도 G8은 또 뭡니까? G7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공동 손명에도 빠졌습니다. 한국판 들러리 공범이 될 것 같습니다.
2년 전 영국에서 열린 G7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조차 성사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G7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 성사는 물론이고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다시 워싱턴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했지만 국제 정세에 둔감하게 졸음 운전을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싸 외교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한 자유주의 선진국들과 연대하며 통큰 결단의 인싸 외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종근 실장님. 네. 이번 G7 회담 두고서 인싸 외교다, 들러리 외교다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글쎄요, 들러리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민주당은 지금 이번 G7을 후쿠시마에만 초점을 맞춰서 후쿠시마 그 오염 처리수 방류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G7이 모두 다 이 일본의 어떤 그런 방류에 찬성 반대가 아니라 어쨌든 그것을 이 동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공범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들러리 외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가 사실 시각의 어떤 차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인싸 외교의 가장 큰 초점을 장해찬 최고위원이 얘기했는데 그 핵심은 바로 한미일 이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린다는 건데요. 저도 비슷한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한미일 정상회담은 단 한 번도 제 기억에는 따로 한미일 정상회담만을 위해서 초청을 하고 어느 하나 한미일 삼국 중에 한 국가에서 열린 적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중일 정상회담은 돌아가면서 열립니다. 그건 정례화돼 있는데 한미일 정상회담은 대개는 이 다자간 회담, 예를 들어서 G20이라든지 APEC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렇게 그 풀 어사이드 회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거든요. 이번에 워싱턴에 초청을 받아서 만약에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 정상이 가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면 이것이 앞으로는 정례화되면 그 정도의 의제들이 이제 쌓여나가면서 지금까지 또 다른 차원의 그런 결과물들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이번 G7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허준 변호사님 오염수 얘기로 다시 좀 돌아오면요. 이 여야 점점 그러니까 과학도 중요하고 외교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국내 여론이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아까 제주 어민들이 시위를 하는 모습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정부가 오염수 관련해서 국내 여론 좀 다독이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정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에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고 결과물이 어떻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국민들에게 설득될 수 있는 자료로서 보여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단순히 시찰이 아니라 검증 정도 수준으로 어떤 객관성 있는 자료가 나오려면 사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시찰단이 어느 데이터에 어떤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지 일단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에서 한번 시찰을 했었는데요. 그때 도쿄 안전에서 이 접근을 피폭 이후로 통제를 하는 바람에 이 제대로 된 어떤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지금 과학적으로 볼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핵종이 제대로 제거됐는지 삼중수소가 희석됐는지 이건데요. 핵종 제거 시설이 바로 알프스라고 말하는 시설이거든요. 다핵종 제거 시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일본 측에서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우리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요구해서 이 부분을 일부나마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수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삼중수소 희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료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한일 관계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이걸 시찰단이 문제가 발견됐으면 공론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불안감도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뭐 민간 전문가 지금 참여를 하지 않은 점이 좀 아쉬운데요. 나중에라도 이 결과를 가지고 민간 전문가와 뭔가 공론화하거나 토론을 할 수 있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마련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 시찰하고 이렇게 왔을 때 나중에 IAEA가 지금 여름에 결과 발표될 예정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G7 국가들이 IAEA 검증을 지지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고 와서 봤을 때
나중에 어떤 IAEA 결과가 다른 게 나왔을 때 이게 실효성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의문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정부가 국민들의 정서적 불안감 해소하기 위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지금 시찰 과정 자체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이 시찰단이 한국에 돌아오면 국회에 소환하겠다, 부르겠다, 내용을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